안녕하세요. 부겐일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Say No의 가르침입니다. Say No는 저자의 필명인데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No라고 말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대 자산가고 1955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는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3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을 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 복학하여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다고 합니다.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해 미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부문교에 입학하였다고 하네요.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과외, 입시 영어 학원, 번역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 자산을 외환 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인재경영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첫 페이지에서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근근히 살면서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스크래치하라. 짧지만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1부에서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저자는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면 분노하라고 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책 2부에서는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적음으로. 그리고 저자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약국에 가서 비타민을 사고 싶다면 어떤 비타민을 권유받게 될까? 물론 약사는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당신에게 맞는 비타민을 찾아주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당신 손에 쥐어질 비타민은 재고가 많은 것이거나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왜 그럴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인간 내면이고 그것이 돈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의식주를 해결하여 준다. 두 번째 기능은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 세 번째 기능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돈에 대한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휴머니즘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이득이 나와야 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느냐고? 그래야만 경제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을 지니지 못한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휴머니스트라면 경제게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축구팀에 농구선수가 들어와서는 왜 손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징징대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다. 또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에 사로잡히면 일확천금만 꿈꾸게 되니까 차라리 야망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집이 먼 직원들에게는 회사 근처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살라고 요구하곤 했다. 회사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생한 지식을 축적해 내일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이 정글 속에서 우뚝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할 남자 고르는 법.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는 여자에게 주는 조언은 다음과 같다. 여자에게 있어 사랑은 특히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을 때보다 더 완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또한 너희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남편이 될 남자보다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라. 효도를 지상 의무로 생각하는 남자,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하는 착한 남자, 마마보이, 부모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남자, 과묵하고 말없는 남자, 가족보다 친구가 먼저라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남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자는 3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특히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문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IMF가 터졌을 당시 일단 서점에 가서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먼저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고 9.11 때도 대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사례를 찾아보고 결과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패닉은 기회다. 예금자 보호법 이용하여서 이율 높은 곳에 분산 예금한다. 그러다가 패닉, 예를 들어 IMF나 9.11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기회로 활용해라. 기회를 조급하게 생각하면 누군가 이 땅 한번 사보세요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할 뿐이다.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남에게 추천하겠는가? 자기가 사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차에 욕심내지 말고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줄 알아야 돼. 부자가 되려면 말야. 폼 잡지 마. 명심해. 남들한테 허술하게 보여야 돼.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세이노의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이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